여러분, 살다 보면 참 허탈한 감정 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우리 동생 하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성인 군자 같은 얼굴이 단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형님, 바로 지갑이 열려야 할 때죠. 평소엔 공자님 말씀 전하던 입술이 계산소 앞에서는 갑자기 밥알을 씹는 건지 말을 씹는 건지 오물오물 말이 짧아집니다. 방금 전까지 하하호호 웃던 얼굴이 묘하게 굳으면서 눈빛은 이미 주파나를 수만 번 튕기고 있습니다. 참 얄궂지요. 사람 속은 10길 물속보다 깊다는데 그 깊은 속을 가장 빨리 들여다보는 돋보기가 바로 돈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 어른들이 말 잘하는 놈 치고 속 깊은 놈 드물고 돈 쓰는 거 째째한 놈 치고 정 많은 놈 없다고 하셨겠습니까? 말투는 얼마든지 분칠할 수 있어도 나가는 돈 앞에서는 그 사람의 밑바닥이 그대로 생중계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아이고 딱 그 사람 있네 하고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만나게 되는 돈 앞에서 양방 가면 홀랑 벗어던지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잘 들어두셔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사람 보는 눈만큼은 확실히 챙겨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길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웃고 떠들 땐 한가운데 있다가 계산할 때만 자취를 감추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사람 모으는 재주가 유독 남다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번 주 여의도 벚꽃이 절정이라더라. 내가 한턱 시원하게 쏠 테니 다들 꽃구경이나 가자. 그 호기로운 말에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신나게 꽃구경을 한 후 친구는 앞장서서 근사한 한정식 집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도 본인이 척척합니다. 여기 불고기 2인분 추가하고 전도 하나 더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표정으로 주문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꼭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슬슬 계산할 때가 다가오면 이 친구가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심각하게 전화를 받고 있거나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을 단풍 구경 때도 연말 송년회 때도 상황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고 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건 늘 그 친구인데 정작 계산대 앞에는 단 한 번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곡 참다 못한 누군가 카드를 긁고 나면 그제야 느긋하게 나타나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니, 벌써 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네. 다음엔 꼭 내가 쏜다. 하지만 그 약속했던 다음은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반복될수록 친구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밥 한 끼 값이 인생에서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입으로는 천하를 호령할 만큼 통이 큰데 지갑만큼은 자물쇠를 몇 개나 채워둔 그 비겁함 앞에서 수십 년 오정도 조금씩 얇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본인이 다 만들고 그 값은 슬그머니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계산대 앞에서 사라지는 마술사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관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자리에 자기 몫을 얻는 것은 싫어합니다. 쏘겠다는 말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미끼이고
사라지는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계산입니다. 겉으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 푼도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란 한쪽에서만 흐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주기만 하는 관계는 어느 순간 무거워지고 받기만 하는 쪽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가 오래 이어지려면 서로의 마음이 오가야 하고 그 오고 감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다산이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믿음이 가볍고 행동이 따르는 사람만이 오래 곁에 둘 만하다는 것. 밥 한 끼 값은 작지만 그 작은 실천 하나에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모임에서 늘 같은 사람만 계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면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처음부터 더치페이를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맨 말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만남이 반갑고 만남이 반가워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억지로 넉넉한 사람이 되실 필요 없습니다. 서로 부담 없는 자리가 가장 오래가는 자리입니다. 매번 계산대 앞에서 혼자 지갑을 열며 씁쓸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는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빠져나가는 것은 성격이지만 매번 빠져나가는 것은 본성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마음이 오가는 사람을 앉히시면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내는 그 단순한 일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은 세월 곁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돈 빌릴 땐 사정하고 갚을 땐 짜증내는 가시덩굴 같은 사람입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고깃집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던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슬쩍 제 팔을 잡아 끌더니 화장실 앞 복도로 저를 데려가십니다. 목소리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형, 나 정말 죽을 맛이다. 식당 매출이 반토막 나. 이번 주까지 월세를 못 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500만 원만 빌려달라더군요. 형 아니면 이런 부탁할 데도 없어. 그 간절한 말을 마음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날 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2달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과 고맙다는 문자도 받았죠. 그런데 약속한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어도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참다 못해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다가 겨우 답장이 오는데 정신없으니 좀 기다려라 낸 짧은 한마디뿐입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이번엔 아예 목소리를 확 높이며 화를 냅니다. 아 진짜?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 형편 안 좋은 거 알면서 재촉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좀 기다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 빌릴 땐 세상에 둘도 없는 약한 모습이더니 막상 갚을 때가 되니 제가 무슨 빚쟁이한테 못할 짓이라도 한 사람처럼 굽니다. 사정하며 고개 숙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 섞인 표정만 남았습니다. 그 뒤로 동창 모임에서 이 친구는 다른 이들과는 하하호호 잘만 떠들면서 저하고만 눈을 안 마주칩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300만 원이라는 돈보다 가벼웠던 것이죠. 분명 내 돈을 빌려주었는데 미안함은 오롯이 제 몫이 된 이 기막힌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돈 앞에서 40년 세월도 한낱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받을 때는 관계를 앞세우고 갚을 때는 간정을 앞세웁니다. 빌리는 순간에는 정을 꺼내들고 갚아야 할 순간에는 짜증이라는 방패를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감정으로 바꿔치기 하는 심리입니다.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면 그 부담을 상대방 탓으로 돌려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지는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도와줄수록 마음이 닳습니다. 호의가 빚이 되고 배려가 약점이 됩니다.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갈 때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리입니다. 빌린다는 것은 상대의 믿음을 가져가는 일이고 갖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실을 보았고 행실 중에서도 작은 의무를 대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신의도 가볍게 여기게 마련이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오래된 기준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한 가지 기준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십시오. 그 선을 넘는 금액은 정중하게 사양하셔도 됩니다. 거절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도 요즘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와주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 선의를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던 상대 쪽입니다. 마시던 굴은 잡을수록 손이 다칩니다. 처음부터 쥐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한번 찔려본 사람만이 다음에는 맨손을 내밀지 않게 됩니다. 그 경험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회비엔 예민하고 얻어먹는 건 당연한 사람은 자기 몫은 끝까지 움켜쥐고 남의 정은 당연하게 퍼먹는 메마른 스펀지 같은 사람입니다.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에서 수십 명이 모여 트로트 한 자락 뽑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죠. 추업 후 옹기종기 모여 앉아 누가 가져온 떡이며 과일을 나눠 먹는 그 재미는 노래보다 더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회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분위기도 잘 띄워서 인기가 참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회비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싹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가가 올라 회비를 10,000원만 올리자고 했더니 이분이 손을 번쩍 들고 나섭니다. 10,000원이 애 이름입니까? 1년이면 12만 원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에 어찌나 힘이 들어갔는지 결국 인상폭을 깎고서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과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앉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다른 회원이 정성껏 준비해온 커피와 과일을 아주 넉넉하게 즐깁니다. 심지어 떡이 남으면 두세 개씩 비닐에 싸서 가방에 챙기는 모습까지 포착되곤 했죠. 정작 본인 차례에는 편의점 과자 한 봉지가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결국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비 10,000원은 아까워하면서 남이는 간식은 하나도 안 아까운가 봐. 조용히 던진 그 한마디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돈에는 송곳처럼 예민하면서 남덕에 들어오는 것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분. 입으로는 공동체를 외치지만 지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바로 내 돈은 한 푼도 아깝고 남의 돈은 공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손해이고 남이 쓴 돈으로 누리는 것은 운이 좋은 거라는 계산입니다. 회비에 예민한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심리입니다. 반면 남이 준비한 것을 누리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받는 것에는 감각이 무디고 내는 것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것은 본인이 그것을 인색함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 사이의 나눔이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놓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나누더라도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반대로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놓는 것은 억울해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처세를 말할 때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치였습니다. 염치란 거창한 덕목이 아니라 남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만큼 갚으려는 조용한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좋아도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을 때 괜히 속이 쓰렸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옹졸한 게 아닙니다. 메마른 스펀지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밖으로 흘러내릴 뿐 안에 머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일은 마른 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물을 아끼셔도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에게 그 정성을 옮기시면 같은 한 잔의 커피도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네 번째, 돈 있는 사람에겐 잘하고 형편 어려운 사람에겐 싸늘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보다 높낮이부터 살피며 붙을 곳만 찾아 움직이는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40년 전 같은 교실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동창들도 세월이 흐르니 지갑 두께가 제각각 달라지더군요. 큰 사업가부터 명예퇴직 후 쉬는 친구까지 형편은 천차만별이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각자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모임에 오자마자 사업 크게 하는 친구부터 찾아갑니다. 어깨를 툭 치며 요즘 사업 더 대박났다며?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옆에 딱 붙어 앉아 골프니 세차니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넉넉한지 세상에 그런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에게는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하고는 금세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 친구가 요즘 배달 일을 시작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젓가락질만 하더군요. 바로 옆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외제차로 바꿨다는 말에는 오, 역시 대단해 하며 몸까지 돌려 환호하면서 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사람에 따라 표정 온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니 보는 사람들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결국 모임이 끝나고 누군가 한마디 하더군요. 쟤는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머니 두께를 보는 거야. 그 차가운 눈빛에 상처받은 친구는 결국 모임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40년 우정이 한 사람의 속물 근성 때문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시간과 감정을 아끼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생략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봅니다. 돈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돈이 없으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상대의 형편이 바뀌는 순간 그 친절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글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벼슬이 높다고 가까이 하고 낮다고 멀리하는 태도를 경계한 것은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조건으로 저울질 당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을 알아채셨다면 거리를 두시되 굳이 부딪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조건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그런 사람과 다른 자리에 서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형편 때문에 가벼운 대접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이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젖쥐는 새 앞에서는 날개를 펴고 짐승 앞에서는 다리를 내밀며 어디에든 끼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고르는 사람은 정작 진심이 필요한 순간에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곁에 조건 없이 앉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이 10명의 박쥐보다 귀한 인연입니다. 5번째, 경조사비엔 인색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낼 것은 가볍게 내고 생색은 길게 늘어놓는 빈 북 같은 사람입니다.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에 한 친구의 아들 결혼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축하글이 줄을 잇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게 긴 글을 올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축하한다.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가다니. 세월 참 빠르다. 며느리도 복 받을 거야.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며 정성껏 축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이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 못 간다. 마음만은 함께하겠다. 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죠. 축의금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친구 딸 결혼식 때도 다른 친구의 모친상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위로와 축하의 글은 누구보다 길고 화려한데 정작 빈소나 식장에서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봉투도 전달되지 않았죠. 진짜 반전은 석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본인 딸의 청첩장을 보낸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도 모자라 일일이 전화까지 돌리며 정성을 보였습니다. 야, 꼭 와야 한다. 우리 딸이 너희 삼촌들 보고 싶어해. 시간 꼭 비워넣어라. 친구들은 의리를 지켰습니다. 직장에 가서 축의금도 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게 차한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친구 정작 우리 집 경조사엔 한 번도 안 왔잖아.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기 때문에 말로 자기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말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채팅방에 축하 메시지를 10줄 쓰는 것은 공짜이지만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고 시간을 내어 자리에 가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 이 사람이 계산하는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마음은 말로 전하되 지갑은 열지 않는 것. 자기 몫의 수고는 말로 대체하면서 남의 수고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 요령입니다. 경조사란 본래 말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날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 슬픈 날에 곁에 서주는 것. 그 수고로움 자체가 마음의 증거입니다. 글 한 줄이 아무리 따뜻해도 자리에 없으면 그 따뜻함은 남지 않습니다. 다산이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 가운데 실천을 빼놓은 적이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심은 거창한 데서 보이지 않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와준 사람, 말없이 봉투를 건네고 조용히 돌아간 사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에 직접 얼굴을 보여준 사람, 그 작은 수고로움 안에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그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이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발걸음의 무게로 사람을 가려보십시오. 그러면 남은 세월의 관계가 한결 담백해질 겁니다. 6번째, 자기가 쓴 돈만 오래 말하는 사람은 한 번 건넨 호의도 오래 묵혀두었다가 다시 꺼내 흔드는 장부책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 넷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저녁 소문난 맛집에서 흑돼지를 먹었더니 계산서에 3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호기롭게 카드를 꺼내십니다. 일단 내가 긁을게. 나중에 정산하자. 그 모습이 참 듬직해 보였습니다. 여행 후 단체 채팅방에서 정산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낸 식사비와 입장료를 따져보니 누구 하나 손해본 것 없이 공평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 달 뒤 모임에서 이 친구가 제주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그때 흑돼지집 30만 원 넘게 나온 거 내가 긁었잖아. 처음엔 웃으며 넘겼는데 2달 뒤에도 또 그 소리입니다. 내가 그때 큰맘 먹고 긁었지. 요즘 고깃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니까. 석 달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친구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나 제 돈을 다 돌려받았는데도 이 친구 머릿속에는 자기가 카드를 긁던 그 영광의 순간만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해산물을 사고 카페 값을 치른 건 공기처럼 있고 오직 본인이 맸던 돈만 전설처럼 우려먹는 것이죠. 참다 못한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산 끝난 밥값을 반년째 듣고 있으니 차라리 그때 각자 낼 걸 그랬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자기가 쓴 돈은 굵은 글씨로 적혀 있고 남이 쓴 돈은 적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손해에 대한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한 겁니다.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자기가 낸 돈은 크게 느끼고 남이 맨 돈은 당연하게 느끼면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무엇을 해주어도 기억되지 않고 한 번 받은 것은 끝없이 되돌려 들어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보람이 없고 함께 무엇을 해도 남는 것은 피로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돈을 쓰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기꺼이 쓰고 깨끗이 있는 것이 넉넉한 관계의 모습이고 쓴 뒤에도 계속 꺼내 말하는 것은 그 돈이 아까웠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의 품이란 베풀고 나서 잊을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마산이 몸소 보여준 처신의 핵심도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가볍게 놓아두고 남에게 받은 것은 무겁게 기억하라는 것. 그 순서가 뒤바뀐 사람은 아무리 넉넉하게 써도 인색하게 보이고 그 순서를 지키는 사람은 작은 것을 써도 품이 넓어 보입니다. 함께 돈을 쓸 일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산을 마무리하십시오. 미루면 기억이 달라지고 기억이 달라지면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한 가지만 다짐하시면 됩니다. 내가 낸 돈은 빨리 잊고 남이 낸 돈은 오래 기억하자.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의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실 겁니다. 살다 보면 기꺼이 쓴 돈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쓴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마음이 따뜻하게 남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리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계산을 따지지 않았던 식사. 누가 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던 커피 한 잔. 그런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사는 사람 곁에서는 쉬어도 피곤합니다. 이제 그 장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쓴 돈보다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밥 한 끼가 남은 세월을 훨씬 넉넉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을 겁니다. 한때는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 마음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서운한 뿐이었던 사람.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6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상처도 받으셨고 실망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시게 되었고 표정보다 습관을 먼저 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주는 눈입니다. 남은 세월은 사람을 가려 만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곁에 앉아주는 사람, 말없이 봉투를 건네고 돌아가는 사람. 연락이 뜸해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두세 명이면 남은 인생이 충분히 따뜻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이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번 새로운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